목동 엄마 중개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이제 활발하게 해주고 계신데, 이제 엄마 중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사실 엄마이면서 중개사인 우리 중개사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처음부터 이제 육아를 하시면서 또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하신 거였잖아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학원을 다니시는 건가요? 아니면? 학원은 경제적으로 돈도 조금 많이 들었고, 거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을 만한, 제가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온라인 강의를 알아보게 됐고, 한번 등록하면 평생 무료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때 얼마셨나요? 얼마 내셨나요? 87만 원인가 79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유혹이 되게, 네. 한 번 내면 이제 평생 합격할 때까지 교재도 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메리트가 돼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온라인 강의를 들었는데 집에 잘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 처음이었고, 그리고 제가 뭐 법을 잘 아는 법학도도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아봤을 때 지금 막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났고, 이제 새로 11월 달부터 이제 준비가 시작되는 타이밍이라서, 이제 그때 인강을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공부가 좀 생각같이 잘 안 됐고, 너무 모르는 분야였고,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 최다로 배출한다는 에모 학원에서 오프라인으로 대방동에 학원을 만들게 됐어요. 마침. 예, 그래서 근데 온라인에 평생 회원에게 무료로 오프라인 강의와 독서실과 또 컴퓨터 독서실을 다 무료로 개공을 해주신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린이집을 아이를 여의도로 보내고 있어가지고 아침에 도시락을 싸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넣고 이제 하루 종일 거기 학원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근데 한 3월 달까지 공부를 했는데 모의고사를 한번 보니까 1차 점수도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 1차를 파보자 해서 강의 듣고, 또 이제 그때 제가 처음으로 핸드폰을,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을 제가 처음으로 이제 개통해가지고 이제 계속 강의도 핸드폰으로 이동하면서 들을 수 있었고, 반복해서 듣고 빨리 듣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체득이 됐어요. 그래서 1, 2차 시험을 봤을 때 5월 달에서야 만족한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2차를 샤부작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이게 제가 공부하는 엄마다 보니까 집안일도 해야 되는데 집안도 상황이 좋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아이 관리도 그렇고. 길게 가면 안 되겠다. 동차 합격? 네, 동차 합격했습니다. 이제 같이 학원 다니면서 만나본 분들이 1차만 준비했고 이제 2차 할 거다. 근데 2차에 떨어져서 다시 한다. 처음부터 다시 한다. 그래서 3년, 4년 되시는 분들을 보니까 이게 길게 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전략적으로 1차를 팠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면서부터 2차를 매진을 해서,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인드와 함께 시험장에서 그걸 다 녹여서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에 뭐 이제 인원 제한을 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시험 볼 때만 해도 이제 저는 이게 60점만 넘으면 되고 나만 열심히 하면 딸 수 있는 자격증이었다는 거에 저는 할 수 있던 용기를 얻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한테 동기부여가 됐고, 엄마라서 집안일도 등한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더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하려고 노력했고, 그런 부분이 짧고 그 동차로 합격할 수 있었던 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엄마가 정말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엄마라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짧게 자격증 시험에 도전해서 금방 자격증을 딸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자격증을 그래도 무사히 이렇게 땄는데 따자마자 바로 중개업 진출하셨나요? 저는 사실 출발 자체가 제가 알고 싶어서 이걸 한 거였지 업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늘 엄마들이랑 이렇게 이제 커피 모임이나 브런치를 가게 되면 이제 여행 이야기, 뭐 부동산 이야기, 아이들 공부 이야기 하게 되는데, 이런 이슈에 있어서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이제 부동산에 있어서는 제가 자격증도 갖고 있으니까 엄마들에게 좀 더 전문적으로 정확하게 브리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칼을 갈았죠. 네. 네, 칼을 갈고 있었던 차에 이제 목동 단지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네. 중개사였던 엄마 친구가 소개를 해줘서 네. 이제 목동에서 잠깐 일을 하게 됐었고, 그때는 직원이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느껴져서 네. 이 일을 지금 시작하면 짧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내가 더 많이 배우고 싶고 더 기회를 많이 잡고 싶어서 이제 소공을 하게 됐지만, 그렇다고 저한테 기회가 많이 오지 않는 사무실이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기회를 만들고 싶어서 다시 개업을 했고요. 네. 이제 개업을 했는데 비회원이었어요. 네. 비회원이 뭔지 혹시 비회원. 네네. 모를 수도 있어요. 네. 예비 중개사분들은 요즘에는 좀 많이 네. 그 문제가 이제 이슈화가 많이 돼서 이제 그렇긴 한데, 동네마다 이렇게 회가 있습니다. 네네. 회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그 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권리금이 발생하게 되고 네. 같이 쓸 수 있는 중개망을 쓸 수가 있어요. 공동 중개가 가능한데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카르텔이 심한 곳은 권리금이 1, 2억도 가고요. 아. 뭐 작은 곳은 뭐 500도 있다고는 하는데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있다 보니까, 그런 카르텔이 있다 보니 진입장벽이 높고 그 안에서 규제가 너무 많아요. 네. 지금같이 이렇게 온라인 마케팅이 활성화된 이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제가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기존에 먼저 자리 잡은 부동산에 치여 살아날 수가 없는 상황을 제가 너무 목격을 하게 됐고, 네. 상가와 아파트가 혼재되어 있는 곳에 제가 그냥 무작정 개업을 했죠. 네. 아무것도 없이. 네. 그랬는데도 이제 입지가 좋다 보니까 이렇게 손님들도 워킹으로 생기게 됐고, 제가 이제 물건이 처음엔 없다 보니까 공동중개를 의뢰를 하게 됐어요. 주변 네. 부동산에.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이름이랑 네. 얼굴 사진과 상호가 네. 우리 회에 다 돌았다. 뭐라고? 비회원이니까 공동중개 하지 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제가 손님이 있다 보니 네. 물건을 거래하고 싶으셨던 거죠. 네. 그러면 명판을 빼고 계약을 하자. 손님만 보내라. 계약은 또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네네. 본인도 회원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네. 너도 입 닫고 나도 입 닫자. 네. 그렇게 해서 우리 계약을 하자. 그렇게 제의를 하시더라고요. 네. 물론 자존심이 상했지만 또 손님이 있는 거에 대해서 그쪽도 무시할 수 없는 저의 또 파워를 좀 느끼기도 했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코로나가 시작이 됐어요. 네네. 점점 거래가 힘들어지고 또 워킹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제가 또 입소문이 많이 났으면 또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을 수도 있었겠는데, 네. 일단 이렇게 주변 부동산에서 딸을 당하고 제가 이제 뭔가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총체적인 정말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상황을 겪이다 보니까 내가 이대로 갈 수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신정 뉴타운에 신규 아파트가 생겼고, 거기는 이제 상가가 다 세팅이 아직 안 된 상태 보이니까 권리금도 없고 또 회원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제가 그래서 과감히 버리고 네. 여기를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있었으면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었는데 네. 아이들이 학교도 제대로 안 가게 된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사무실을 운영하는 게 부담이 좀 첫 번째 됐어요. 네. 예, 그래서 회원이면서 권리금도 없고 또 월세도 비싸지 않은 여기를 제가 택하게 돼서 사무실을 이전을 하게 됐죠. 그래서 입주장을 거기서 처음 이제 맛보기 시작을 했고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가 입주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계속 소개를 또 하던 물건이 있었기 때문에 소개 통해서 계속 이제 업을 하다가 목동 레미안 아델리체가 올해 또 입주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이제 저를 좋게 봐주신 부동산 사장님이 이제 같이 정보를 공유해 주셔가지고 입주장을 이제 하게 됐죠. 또 다른 입주장을 하게 됐고, 이제 거기를 통해서 제가 이제 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이제 거기서 이제 법무 쪽이라든지 또 대출 쪽도 제가 연계를 해주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많이 좋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제가 좀 더 커가게 되었고, 이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제가 아이들 때문에 사무실에 항상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이 있을 때 주로 나가게 되는 상황인데도 이게 이제 저로 인해서 호가 본인이 원했던 가격만큼 임대차가 맞춰진다거나 매매가 더 잘 됐던 경험을 갖게 되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서 소개하게 됐고 어디 단톡방 통해서 저를 소개받으셨대요. 그런 말씀도 주시고 해서 오히려 좀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코로나로 인해서 학원들이 많이 폐업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월세가 쌀 때 네. 세팅해서 들어오고 싶으신 선생님들도 계신 거죠. 네. 그래서 입시학원에서 오랫동안 강사로 계시다가 저를 알게 되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학원 정보를 많이 알려드리고 입지가 어디가 좋은지를 알려드리고 그쪽으로 제가 리드를 해서 바로 계약을 하셨고 네. 거기서 이제 학원을 하게 된 선생님도 계세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저의 마케팅으로 인해서 오신 분도 물론 감사한데 네. 이게 알고 또 소개로 오시다 보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해드릴 수밖에 없고 뭐랄까 더 면밀하게 책임감 있게 해드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중개 완성도가 높아서 점점 더 이렇게 더 많은 손님들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소속 공인중개사랑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포함해서 3년 정도 이제 중개업을 하셨는데 공인중개사 일을 하면서 또 좋았던 때도 있고 뭐 힘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어떨 때 좀 이게 좋다, 이 일을 하길 잘했다, 막 이런 생각이 네. 들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저를 인정해주는 네. 분을 만날 때가 가장 좋죠. 그래서 소개받고 왔습니다 라고 말씀 주실 때가 가장 뿌듯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저를 택해주신 분을 통해서 제가 중개를 했고 정말 맞네요, 소개받을 만큼 잘해주시네요 라고 말씀 주실 때가 정말 감사하고요. 네. 힘들 때는 언제? 물론 다 느끼시겠지만 네. 뭐 이렇게 브리핑 다 받으시고 물건 다 보시고 네. 안 하셔도 좋은데요. 네. 한다 안 한다 얘기라도 좀 해주세요. 전화 문자 아무 답변 없으실 때는 정말 속상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그렇고 사실 저는 열과 성을 다해서 이거를 제 성격상 전 되게 꼼꼼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보고 물건을 선택을 했는데 본인의 자금 규모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눈높이가 높으신 분들은 어려움이 있죠. 네, 그런 부분의 격차를 줄여가는 게 저희의 일이긴 하지만 네. 그런 부분이 좀 싸고 좋은 물건은 쉽지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죠. 네,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자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뭐 예비 공인중개사나 이제 막 공인중개사가 된 신입 중개사 분들한테 이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을 추천을 하고 싶으신가요? 네, 한마디 해준다면 그 지금 준비하고 있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네. 일단 지금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도 네. 정신이 없이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네. 정부도 그렇고 이 정부와 이 경제 관계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부동산에서 다 엮여 있다 보니까 매수자 입장에서 임차인 입장에서 정말 압박도 많고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너무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해서 그렇고 이 정책까지 맞물리다 보니까 이게 더 힘들어졌어요. 중개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개료가 내려가는 상황이고 또 반값 중개료를 아니면 받지 않고 일하겠다는 중개사들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정하게 이거를 공개하고 영업을 하는 분도 계시고 저기는 반값 해주고 저기는 안 받는다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그렇죠.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고 아직 중개 요율이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중개 요율로 해주시면 거래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맞춰드릴 수 있고 저희도 안 받고 뭐 반값으로 해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협의할 수 있으니까요. 네. 중개는 그쵸. 상황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에 마무리 지을 때까지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손님들께서 사장님한테는 제가 충분히 이만큼 드릴 수 있어요 라고 말씀 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그분들도 싸게 중개업을 하면 손님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어렵고 힘든 물건, 내가 원하는 물건을 중개할 때는 그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중에 찾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신뢰감이 있게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계속 법도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그다음에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의 전부, 자산의 전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정말 영끌까지 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부동산 시장만 국한하지 않고 경제와 뭐 주식과 뭐 다른 여타의 모든 것들을 정보를 좀 제가 많이 숙지를 하고 여기가 부동산이 여기가 왜 투자해야 되는지 여기를 왜 사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내가 브리핑을 잘 할 수 있다면 끊임없이 자기를 투자하고 관리하게 된다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사무실에, 목 좋은 곳에, 네. 회원사 빵빵한 곳에, 네. 그리고 직원을 두고 이렇게 업을 하지 않아도 네. 제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익을 지금 저는 얻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저는 자산을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렵고 힘든 건 맞죠. 어렵고 힘들지 않은 곳 있으면 저 가고 싶네요. 네. 거기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취득하고 어떤 것을 생각하고 내가 개발해 나가는지에 따라서 충분히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공부하세요. 저도 그래서 유튜브도 하게 됐고 블로그도 하게 됐고 할 수 있는 더 많은 계기를 얻게 됐고 내 업에 맞게 좀 더 특화해서 제가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잘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네. 신입 중개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네.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목동 엄마 중개사 네. 오정민 대표님 인터뷰를 마쳐보도록 하고 저희 육지TV도 앞으로도 이렇게 또 좋은 중개사분들 모시고 좋은 인터뷰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영향력 있는 중개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